여러분, 이 정도 사고가 나면은 테슬라 사고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경찰서 진술하러 와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러면 진술서를 잘 쓰고 나와 보겠습니다. 아, 진짜 경찰서를 다 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왔냐면은 사실 제 차가 나온 지 지금 3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세상에. 아니, 세상에. 3개월밖에 안 탄 차를 갖다가 사실 제가 운전을 한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막히는 곳이었어요. 차선 변경을 천천히 했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속도 줄임 없이 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제 박았는데 테슬라 바디샵에 지금 맡겨서 13일 만에 차를 이제 찾으러 왔거든요. 바디샵으로 샘 스미스 이게 고치는 데가 바디샵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지금 성수동이거든요. 한불모터스. 어쨌든 얼마가 나왔을까요? 현재 지금 수리비가 궁금하시죠? 3개월 만에 주니퍼 사고 난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제 차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아마 차가 다 고쳐져 있겠죠? 테슬라들 많네. 여기다가 제 차를 사고가 나가지고 맨 처음에 입고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경비실에 밤에 입고를 해가지고. 바디샵이구나 여기가. 면책금이다. 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에스턴 마틴도 같이 있나 봐요. 1층이에요? 아, 민간에 있나?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친절하시네. 우와, 어떡해. 세상에, 사고난 우리 차. 얘인데요? 아, 네. 색깔을 바꾸셨나 했네. 아이고.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여기는 교환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휠 교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얼라이먼트 같이 이제 받으러 가지고 네. 하체 점검하고 얼라이먼트 수치까지 다 이상 오는 카팅 해드렸고. 네, 그러니까 하체나 뭐 서스펜션이나 그러니까 샤시는 문제가 없고 문제 없어요. 파츠 교환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도색하고. 얼라이먼트하고 네. 이거 받으린 거고 이제 휠 교환까지 들어가시고. 아, 그 타이어도 지금 교환이 된 건가요? 타이어는 아닐 거예요. 아, 타이어는 타이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외부 업체랑 차이예요. 외부 업체에 만약에 이런 데미지가 조금 있었을 때는 보통은 그 범위만 부장이나 이렇게 보스터를 할 수가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공식 바디샵 네네. 아니면 뭐 브랜드 상관없이 네.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무조건 다 한 판으로. 한 판으로 다 작업을 하시는구나. 보통 사이드 스텝이 먹거나 아니면 뒤에 휀다가 먹거나 그랬을 때는 잘라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할 때 잘라서 작업하는 건 없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범퍼나 이런 것도 그냥 범퍼 이거 떼가지고 교환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체 이상이 있거나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미 하체 띄워보고 정확히 보여요. 아, 한체가 있고. 볼트선이 뭐 밀렸거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바디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만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테슬라의 처음 개념이 들어서. 이제 직영센터 같은 경우는 아, 네. 보통은 용인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보증 수리, 아, 네. 소모품 교환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고 네. 이제 저희처럼 바디샵을 운영하는 데가 이제 그 외판 쪽 아, 보험 외판.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네. 직영센터는 이제 큰 게 지금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사고 수리로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나 네. 아니면은 그 바디샵이 뭐 일산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어디야 그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세 두 군데 군데. 정도 있고. 아, 전장은 안 네. 보시고 바디만 보는 게 바디샵이시구나. 그래서 만약에라도 네. 배터리 점검이랑 소모품 교환 같이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아, 여기는 그건 안 하고. 바디 전문으로 보시는 데구나. 저희는 되게 잘 나와요.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산에 있었어요. 아. 일산 테슬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산하고 저희하고 저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고도 고객분들도 저희가 퀄리티가 다들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단차나 이런 도장 관련해가지고 훨씬 잘 뽑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센터에서 갖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 이뻐하는 주니퍼 과연 작업 잘 됐나 좀 보려고 한강 지금 시민공원에 나와가지고 얘를 좀 밝은 데서 확인을 하려고 지금 봤더니 작업은 아주 훌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고가 지금 보면은 범퍼랑 그다음에 팬더랑 라이트 그리고 휠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이제 교체를 한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문짝에 정말 문콕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살짝 정말 칠이 살짝 까졌는데 그것도 전체 도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전체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네 군데 하고 문짝 살짝 그 정도 해가지고 수리는 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긁고만 간 거라서 파츠 손상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다행히 이게 긁고만 간 거라서 이게 얼라이도 지금 안 틀어질 정도로 샤시나 서스펜션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건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제가 사고 난 걸 여러분한테 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사실 운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했는데 금요일 비 오는 퇴근길에 올림픽대로 이제 강남 방향으로 한강철교 정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강철교 지나가면서부터 차선 변경 방지 봉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 차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3차선에 있던 차도 다 2차선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차도 이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차가 깜빡이를 켜니까 왼쪽에 오는 차가 제 차를 이제 비껴주려고 살짝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 앞차랑 간격이 약간 넉넉하지가 않아서 살짝 멈칫하는 사이에 이제 왼쪽에 저를 피해주려고 했던 차가 앞으로 가속을 해서 나갔어요. 가속을 해서 가니까 그 뒷차랑 공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 비껴주려던 차를 이제 바로 따라가지고 차선 변경을 갖다가 이제 제 차가 했거든요. 앞에는 이제 바퀴 두 개가 거의 다 들어갔고 근데 왼쪽 뒷바퀴도 들어온 상황에서 그 뒤에 있던 차가 공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브레이크만 살짝 속도만 줄이면 되는 상황에서 마치 이렇게 눈 감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냥 감속 전혀 없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냥 차를 갖다가 박아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차가 이제 받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교통사고 과실분쟁 조정위원회를 하시는 변호사 형이 계세요. 전문가죠. 그분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차선 변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래요. 완전히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뒤를 받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차선 변경을 한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형한테 물어봤더니 기본 과실은 7대3이고 어느 쪽이 조금 더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6대4나 뭐 8대2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에 나온 지 3달밖에 안 된 차가 어쨌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차선 변경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가 앞에 있으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상식이고 이게 본능 아닌가요? 근데 그대로 와가지고 박아버렸거든요. 이거는 눈 감고 운전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너무 슬프고 약간 억울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보험사분이 이제 다 접수를 해가지고 보험사랑 이제 레카차 불러가지고 레카차 와서 다 이동을 해주시고 얘를 이제 바디샵에 봤더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장 파트 말고 외관만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고 같은 경우는 바디샵이라고 있다고 거기에 이제 입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수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친절하게 입고를 해주셔가지고는 거기다 입고를 하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이제 보험사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담당 보험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그 제 차를 이제 박은 차가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차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게 보험사 과실 비율 나오기도 전인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 대인 접수를 안 할 테니 100대 빵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험사분이 100대 빵은 말도 안 된다. 이제 저희 보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나 그냥 경찰서 접수해 버리겠다라고 해버려서 진짜 경찰서에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단순한 그냥 차선 변경 사고 그것도 굉장히 10km 미만의 속도에서 사고 나는 거 가지고 단순히 부딪힌 사고잖아요. 그거 갖고 경찰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저기 담당하는 경찰서가 동작 경찰서더라고요. 그 동작 경찰서에 이제 진술을 하러 처음으로 경찰서라는 곳에 가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제가 동작 경찰서에 지금 왔습니다. 아, 동작 경찰서 저기구나. 살아생전에 경찰서 와본 건 진술하러 와보는 건 처음이라서 여기가 동작 경찰서. 그러면 진술서를 잘 쓰고 나와 보겠습니다. 아, 진짜 경찰서를 다 오고 못 살아. 제가 경찰서 이제 가가지고 경찰관 이제 조사관 분한테 블랙박스 담긴 USB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고 가셔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그 블랙박스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이제 억울하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약간 되게 정말 억울한 약간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대인 접수를 하면은 너무 경미한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뭐 2주 정도까지만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2주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경미한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주 이하로 이제 진단서를 보통 주니까 정상적인 병원이면 그렇게 주니까 이제 하나의 진단서 하나당 5점의 벌점이 있어요. 근데 3명이니까 최고 받으면 15점 정도 이제 벌점을 받을 거다. 그거는 뭐 근데 교육받으면 더 없어진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 자리로 가셔서 저는 이제 진술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오시더니 아 근데 이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좀 황당하게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속이 가라 환자분한테도 3주 이상 내주는 경우가 있다. 좀 안 좋은 악독한 경우를 갖다가 만나면 이제 3주 이상 만일 진단이 나와버리면 이건 중상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한 사람당 15점의 벌점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45점의 벌점이 나올 수도 있다. 45점이 돼가지고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빡이 켜고 천천히 정말 주의 깊게 차선 변경을 하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눈 감은 것처럼 감속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박았는데 그 받친 사람이 이거 면허 정지까지 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아 근데 뭐 법이 그렇다니까 뭐 법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면허 정지까지 사실 당할 그런 큰 사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3주 이상 중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몇 대 몇이 될지는 지금 저희 보험사 저희 담당자도 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100대 빵을 주장을 하면서 막 벌점 매겨가지고 뭐 면허 정지 얘기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무슨 그게 면허 정지를 무기 삼아가지고 100대 빵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희 담당자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 해결이 안 나면은 그냥 교통사고 과실분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실을 갖다가 결론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냥 사고인데도 이렇게 일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혹시 이건 어떻게 되는지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당하면서 좀 법을 갖다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도로에서 30m인가 50m 이제 뒷차와의 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뒷차와의 거리가 100m가 확보가 안 되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30m 확보가 된다는 게 시내에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되면은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정체 구간에서는 더더욱이 차선 변경을 하면 과실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정체 구간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직진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계속 가서 이제 부산을 가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 차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비 얼마 나오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리비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바디샵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 얼마 나왔는지 여기 지금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과연 테슬라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테슬라를 갖다가 지금 특히 주니퍼는 사고 난 경우가 거의 지금 없잖아요. 아직 차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하지만 주니퍼 사고 나면 사고 견적 이 정도 받습니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료 같은 경우는 시간당 85,000원을 받으시고 진행한 상황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범퍼 교체하고 헤드라이트 교체하고 뭐 도장하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이제 최종 계산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공입 내역이 도장 합계가 123만 원, 총 부품비가 668만 4,900원이 나와가지고 수리비가 세금 포함해가지고 총 988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는 988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서 3만 원은 그래도 안 나오네요. 3달밖에 안 된 차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전장 파트 아무 이상 없고 샤시나 그런 거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부품만 지금 갈고 도장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 어떻게 이제 됐는지 몇 대면 나왔는지는 제가 쭉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테슬라 3달 타고 3달 5천 타고 사고 나면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테슬라 주니퍼 사고 나면은 견적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고 났는지, 그리고 사고 진행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리고 차선 변경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영상에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